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고 미국 국방당국이 결론을 내렸다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또 내놨습니다. 북한은 괌 주변을 포위 사격하는 작전을 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북한에서 전략군 이름의 성명을 내놨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그 개요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사실은 전문을 보면은 어제 그 북한 전략군이 발표를 했고 오늘 새벽 그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한 거죠. 아마 네. 추정컨대 어제 오후 늦게 그 대변인 성명서가 작성된 거로 보이고 지금 앞서 여러 차례 보도가 나갔습니다마는 괌에 대한 군사 행동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괌이라는 것은 이 아태 지역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어떤 미국의 어떤 전략적 거점이거든요. 거기 예. 앤더슨 공군기지가 있고요. 괌 예. 남쪽에서는 아태 지역을 담당하는 해군기지가 있는데 거기서 최근에 이제 죽음의 백조라는 비행기들이 한반도 훈련상 건데 다 괌에서 이륙해서 날아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뭐 군사적 타격을 서슴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위협 강도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예. 네. 북한의 전략군이 이런 발표를 했는데 전략군은 어떤 군대입니까? 이게 사실 미사일 지도국이라고 노동당 산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들 잘 아시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고도하니까 북한이 일반 재래식 병력, 우리가 육해공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에서 하나를 떼었죠. 중국식 모델인데 중국에서는 전략군을 제2포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북한에서는 그 전략군이라고 해서 김낙겸이라는 인물이 그 사령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그 발사를 할 때 보면 북한의 나름대로 명칭이 있죠. 화성 5형, 화성 12형, 화성 14형. 네. 이번에는 괌 공격을 뭐 화성 12형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그 화성 부대가 2013년도에 확대 개편을 해서 핵 미사일만 전담하는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거면 전담하는 부대를 북한에서는 전략군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성 부대, 네.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 부대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지금 저 화성 12형으로 괌 주변을 포위 타격을 하겠다라고 위협을 했는데 말이죠. 화성 12형 어떤 미사일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최근에 지난달에 두 번 한 것을 북한은 화성 14형이라고 하죠. 예. 나름대로 이제 고도화되고 성능이 개량된 것서 그 숫자를 높여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5월 14일 날 평북 방현에서 시험 발사를 했죠. 예. 그 당시에 고도가 지금 자료면에 나옵니다만은 고도가 그 2,211km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예. 직선 거리로는 그 동해송으로 발사를 했는데 그때 한 787km 정도 날아가서 일본 EEZ 부근에 낙하를 했는데 예. 지금 지금 뭐 국내 전문가들 볼 때는 저 화염이 직선형 화염을 보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액체 연료가 갖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고체 연료는 우리가 촛불 모양, 촛불을 그 켰을 때 모양 형태로 그 구분을 쉽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거리는 한 5,000km 미만, 예. 중장거리, 본인들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이 총참모부도 성명을 냈습니다. 앞서 미국의 뭐 국방 책임자라고 해야겠죠. 맥메스터 보좌관의 예방 전쟁이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이 예방 전쟁이 뭔가요? 예방 전쟁은 입에 선제 타격과 예방 타격 이거 이제 크게 구분을 하는데 선제 타격 개념은 선제적 대응이라는 군사적 대응 징후가 있을 때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예방 전쟁은 사전에 불시를 해서 어느 나라고 특정 국가가 전쟁을 자기네 영토에서 하는 걸 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불시를 제거하겠다. 과거 1980년대 이스라엘이 시리아나 리비아 핵시설을 타격할 때 이란 상공을 지나갔거든요. 네. 그런 게 대표적인 예방 전쟁이라고 오래전부터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각국들이 미사일이 고도화됨으로써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방 전쟁 개념은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갖고 개발하는 북한의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삼축 개념은 예방 전쟁이라는 개념보다도 선제 타격론에 대한 개념인데, 그것이 갖는 건 실제 선제적으로 타격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맥마스터 보좌관의 발언도 보면은 우리도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추니까 함부로 준동하지 말고 군사 도발을 하지 말아라라는 경고의 의미가 강한 거죠. 예. 그 선제 타격은 도발의 징후가 있을 때 네. 공격을 한다는 거고, 예방 전쟁은 그것과 상관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북한 총참모부가 서울 불바다 얘기를 또 꺼냈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련의 흐름을 보면은 그저께 지난 6일 날 유엔 안보리 성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7일 날 이른바 공화국 정부 성명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죠. 예.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했는데, 서울 불바다라는 어제 그저께 오후죠. 우리 그 해병대를 해서 통례적인 방어 훈련을 서해상에서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그때 뭐 북한의 장사정포를 공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이란가 이런 거를 우리도 이제 실전 테스트를 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백령도뿐만 아니라 서울도 불바다를 만들겠다. 네. 그래서 반발이겠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북한이 반발 강도가 높은 거는 역설적으로 북한이 그만큼 위협을 느낀다. 예.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랬는데 정부 성명, 그러니까 일련의 지금 흐름이 모든 북한의 관영 매체들을 총동원을 해서, 그다음에 북한의 모든 군사 관련 기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해서 굉장히 강하게 거칠게 나오는 것이 좀 최근 들어 좀 경향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번 대북 제재의 특징이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하고 네. 수산물 차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 3분의 1. 본인들도 체감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만큼 위축이 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거칠게 나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북한의 위협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